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제목 김영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저희가 그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센티멘트 숫자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뉴스 아티클을 봤을 때에 이 뉴스 아티클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가를 구분하는 거,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머신러닝, 기계학습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죠. 특히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한 기법이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이 얘기할 거는 나이브 베이지언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베이스 정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베이지언 업데이트 하는 거, 그거랑 같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마이닝의 한 가지 기법인데요. 텍스트 마이닝. 이거는 뭡니까? 사람이 시범을 보이는 거죠. 시범을 트레이닝 셋에서 보여줍니다. 사람이 먼저 샘플러 뉴스 기사 몇 개를 읽고 나서 주어진 카테고리 몇 개에 분류를 해 넣습니다. 이건 정치 기사, 이거는 경제 기사, 내지는 연예 뉴스 이런 걸 구분해 냅니다. 이게 뉴스 기사가 100만 개다 그러면 그 중에 10,000개 정도를 갖고 트레이닝, 그죠? 먼저 기계한테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슈퍼바이즈 하는 겁니다. 슈퍼바이즈. 트레이닝 시키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99만 개, 10,000개 했으면 99만 개 남았죠? 테스트 셋 해가지고, 기계가 이 배운 사항을 가지고 뉴스 기사가, 99만 개에다가 적용시켜가지고 카테고리별로 정치 기사, 경제 기사, 이런 걸로, 연예 뉴스, 이런 걸로 구분해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X가 뉴스 아티클 몇 개를 읽고서 해야 되느냐, 사람이 시범을 좀 많이 보여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묻지는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략 1000개 이상은 해야 되고, 많이 이제 사람이, 시범을 제대로 잘 보여줘야 된다 하는 거고, 시범 이후에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 테스트 셋, 이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기가 커야 되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100만 개 중에서 99만 개를 트레이닝 셋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다 시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는 10,000개, 나머지 10,000개 갖고 기계가 다 테스트를 해라. 그러면은 정확하긴 하겠죠. 그렇지만은 문제가 뭐예요? 아니, 99만 개를 가지고 할 정도면은 나머지 10,000개도 그냥 마저 사람이 하지. 왜 당신이 안 하고 기계한테 그제 와서 시키냐고요. 이거 뿐만 아니라 99만 개 갖고서 너무 많이 이렇게 클래시파이 하다 보면은 오버피팅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이 디렉션을 줘가지고 기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물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세하게 가이드가 심하게 들어가가지고 융통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오버피팅의 문제가 생깁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래가지고 그것도 신뢰성의 문제가 있고, 반면에 이거가 한 100개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1000개밖에 이제 클래시파이 안 했는데, 시범을 안 보였는데 99만 9,000개 갖고서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 기계가 벙 뜨겠죠. 제대로 시범도 제대로 안 보여줘 놓고 1000개밖에 안 보여줘 놓고 99만 9,000개를 나보러 하래, 이러면 황당해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이거를 맞춰야 됩니다. 어느 정해진 룰 자체가 없어요. 공학의 특징이 그겁니다. 보면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일 뿐이지 어떤 완전히 이것만이 정답이다 하는 거는 없다 하는 겁니다. 나이브 베이지언 방법 이렇게 보시면은 기계가 이런 무슨 어떠한 단어가 자주 출연하면은,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라는 단어가 출연하면은 북한 관련 뉴스 카테고리로 들어갈 확률이 높구나라고 기계가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출연하는 빈도수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은이라는 단어가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쭉 해보니까는 얼만큼 자주 출연하더라,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자, 카테고리는 어떻게 나눌까? 전혀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요. 애당초 사람이 시범을 잘 보여야 된다 하는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단순한 단어 출연 수도 많지만은 그 고유한 단어 수도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행렬 벡터 매트릭스로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카테고리, 사실 2019년까지는요, 우리가, 코비드 19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019년 이후에야, 2020년 돼가지고야, 팬데믹이 닥치면서 그 이름 짓기를 코비드 19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2018년, 19년까지는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 카테고리로 해서 지금은 코비드 19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지만은 2018년 것까지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2019년 것까지만 하다 보면은 코비드 19 카테고리가 없겠죠. 그래서
새로운 카테고리가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카테고리가 나올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 지도 학습의 한계입니다. 네. 시범을 제대로 완벽하게 보일 수가 없다. 예. 기계를 맹신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기계를 맹신하지 말라 그랬죠. 항상 이런 것들이 한계점이 다 나름이 있다 하는 거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어 출연수가 많다 그러지만 고유한 단어 수도 얼마나 많은데 이것이 bag of words라는 어프로치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여러 가지 출연하는 단어들 그걸 다 행렬 벡터화해서 매트릭스화해서 인식한다 하는 게 요 어프로치가 됩니다. 이런 나이브 베이지언이든 기계 학습이든. 그러고 나면은 언어란 것이 국어, 영어 등등의 언어가 다 수학이었다 하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문송하실 필요가 많습니다. 문송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문과로 괜히 와가지고 우리가 수학을 안 했을까? 이과 수학 하셨어야 된다는 거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 MBA를 하실 정도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포기하셨겠지만은 자녀분들만큼은 이과 수학을 무조건 시키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에 우리 수업에서는 이과 수학 안 나오니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워봤자 베이즈 정리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과 수학도 아니죠. 그거는 문과 수학 치고도 너무나 쉬운 건데 뭐 하시기 바랍니다. 무드와 센치멘트 심리적인 요소인 무드나 센치멘트가 주식 금융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연구와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건데요. 어떤 주식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나이브 베이지언 얘기가 쭉 나오는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베이지 정리를 활용한 기계학습을 하다 보면은 트레이닝 세트에서 신문기사 10,000개를 사람이 읽고 국제뉴스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거라고 치자고요. 그랬더니 이제 카테고리를 딱 두 가지 국제뉴스와 비국제뉴스로 두 가지만 카테고라이즈 하는 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세팅이죠. 그 많은 연예 뉴스니 뭐니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직은 그냥 요 두 가지 국제뉴스냐 아니냐. 국제뉴스에서 딱 보면은 이게 뭐 10,000개를 카테고라이즈를 해보니까는 2,000개가 국제뉴스, 8,000개는 비국제뉴스 그러더라. 예를 들어서 그죠? 그 다음에는 국제뉴스에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출연한 것이 1,800개인 반면 비국제뉴스에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출연한 것이 800개 뿐이더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요. 그의 트레이닝 셋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카테고리별로 단어별로 이런 빈도수를 다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 단어가 출연할 확률 그리고 어느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 이것들의 조건부 확률 이런 거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테스트 셋에 가서 기계에서 새로운 신문기사를 꺼내 읽었더니 중국이라는 단어가 뿅 튀어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그러면은 국제뉴스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뭘 닮았느냐? 이 프레임워크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베이지 정리하고 비슷합니다. 마치 그 베이지 정리에서는 그 불황과 호황이 닥칠 확률이 사전적으로 얼마가 돼 있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전문가분이 뭐라고 불황이 닥칠 거라고 한 말씀 딱 하셨을 때 이 쪽집게사가 도사가 맞힐 확률이 90%다 했잖아요. 틀릴 확률 10%. 그럼 그거 가지고서 쪽집게 도사가 불황 온다고 했을 때에 진짜로 불황이 올 확률 사후 확률이 얼마냐 하는 걸 가르쳤죠. 이번엔 쪽집게 도사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은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전적으로는 국제뉴스에 속할 확률과 안 속할 확률 그 다음에 쪽집게 대사 대신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뿅 튀어나왔는데 중국이라는 게 나왔을 때의 국제뉴스에 속할 확률이 얼만큼 그리고 국제뉴스에 속하지 않을 확률이 얼만큼 그렇게 하는 거를 사후 확률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사후 확률 사전 확률은 0.2 국제뉴스에 들어갈게 그 다음에는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국제뉴스 중에서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은 0.9 왜냐하면 2000분의 1800이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부 확률 종류가 국제뉴스가 아닌데 비국제뉴스인데도 중국이 출연할 확률이 얼만큼 되냐 8000개 중에서 800개니까 0.1이 되겠죠. 그죠? 조건부 확률까지 딱 구하고 나면은 사후 확률을 구할 준비가 된 겁니다. 사후 확률은 뭐냐? 중국이란 단어가 출연했다고 했을 때 쪽집게 도사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진짜 닥칠 확률, 그것이 국제뉴스에 들어갈 사후 확률은 얼만큼 되느냐의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분자로 가는 건 뭐예요? 얘가 중국에 들어가는 사전 확률 곱하기 이 쪽집게도사 중국이 뭐예요? 진짜 국제뉴스에 들어갈 확률 0.9%, 0.9 곱하면은 0.18 되죠. 그거 한 번 더 반복해주고요. 여기에다 더하기 뭐 하나를 더해주냐 하면은 뭡니까? 비국제 뉴스에 들어갈 국제뉴스 아닐 확률 0.8 곱하기 폴스 알람이죠. 비국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란 게 뿅 튀어나올 확률 0.1 요걸 곱해가지고 더해주면은 0.69의 사후 확률이 됩니다. 이 0.69 어디서 많이 봤던 숫자인데요. 어디서 나왔죠? 네, 베이지 정리의 예에서 그대로 숫자를 갖고 온 거고요. 단어들 내지는 이 컨텍스트만 제가 워딩만 바꾼 것 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게 베이지 정리에서 고스란히 왔구나. 쪽집게 대신에 요 단어, 중국이란 단어 내지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거가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했던 거 뭐예요? 사각형으로 보는 베이지 정리 했었죠. 그거 그대로 써먹어도 되겠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출발하는 정사각형 뭡니까? 단어가 출현할 모든 경우의 확률은 1. 그죠? 1 곱하기 1 일단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단어라기보다는 어떤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이라고 칠까요? 좌우지간에 이거가 0.2 대 0.8, 2 대 8 가르마 하듯이 요것이 딱 갈라진다. 국제 정치 뉴스와 비정치 뉴스, 비국제 정치 뉴스, 그죠? 예, 뚝뚝 2 대 8 가르마 탔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각각에서 중국이 출연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은 중국 그 국제뉴스 카테고리에서는 허구한 날 중국만 나와. 그죠? 90%. 그러고 나면은 요 빨간 사각형의 넓이는 뭐냐? 18%죠. 20% 중에 90%니까 18%. 그 다음에는 국제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단어가 출연하지 않을 확률도 있죠. 그럼 몇 프로? 2%. 왜냐하면 20%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오른쪽으로 오셔가지고 비국제 뉴스 중에서도 중국이란 게 그냥 엄하게 출연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만큼 되냐? 8%. 뭐냐면은 80% 중에서 10% 확률로 중국이 나오더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거가 72%죠. 90% 곱하기 80%. 네. 그러고 나면 요 각각의 넓이의 합은 다시 뭐라고요? 100% 1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중국이라는 단어가 이제 떴어요. 짠 하고 떴을 때 요것이 국제뉴스일 확률, 사후 확률은 뭐냐? 그러면 빨간색과 보라색 갖고 놀란 얘기죠. 나머지는 지워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분모는 중국이 출연했다. 예 하고 제 18% 8%. 분자는 뭡니까? 분자는 중국이 출연했고 그것이 국제기사가 맞는 거 18%. 그러고 나면은 사후 확률은 요놈분의 저놈 해가지고 0.69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트레이닝 셋에서 그러고 나면은 토픽별로 신문 기사를 나눠준다 하는 거 잘 나눠줘야 되겠죠? 최대 한도로 노력을 기울여서 잘해야 된다. 신문 기사에 출연하는 단어들마다 이런 식으로 토픽에 속할 조건부 확률들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말이 좋아서 중국 가지고서 얘기를 했죠. 신문 기사 하나에 출연하는 단어 수가 몇 개입니까? 수백 개죠. 그죠? 수백 개, 수천 개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것을 이제 중복을 제거하고 난다 하더라도 수백 개는 됩니다. 계속. 그것들에 대해서 각각 저런 확률을 구해주라고요? 와우. 예. 엄청난 매트릭스가 생각나겠죠. 중국도 매트릭스의 한 컬럼이 되고요. 쭈쭈쭈쭈 한국 무슨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능한 단어들 이 다 하나의 매트릭스의 이 행렬의 컬럼이 될 겁니다. 그거마다 출연하는 여부가 010101 해가지고 쫙 뉴스 아티클들이 내려가겠죠. 그죠? 엄청나게 커다란 매트릭스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테스트 셋에서 기사 하나를 찍고요. 기사에 출연하는 단어마다 나올 확률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나약한 가정을 한다 하는 겁니다. 나이브해 라고 하는 얘기 아시죠? 서로 간에 단어마다 중국이란 단어와 김정은이란 단어 혹은 이런 것들이 중국이란 단어와 시진핑이란 단어 예를 들어서 얘네가 나올 확률이 서로 독립적이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나약한 가정을 하느냐? 왜냐하면은 수학적으로 이거를 계산해서 숫자화하기에 편하니까.
이게 현실과 똑같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이브한 거 학자들도 압니다. 예, 현실과 동떨어졌어요. 압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는 방법으로 최소한도 이건 해야지 하고서 나이브한 가정을 갖고 간 것뿐이에요.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단어들 쭉 보고서 국제 카테고리에 해당할 확률 보면은 여기 공식이 나오죠. 보시면은 토픽이 뭐예요? 단어 1부터 시작해서 단어 수천 개가 출연하는데 중국도 있고 쭈루룩 해가지고 성균관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다고 쳐봐요. 수천 개 단어가 쭈루룩 나왔다고 쳤을 때 이게 뭐냐면은 뉴스 아티클 하나 딱 집었는데 그 뉴스 아티클에 중국부터 시작해서 성균관이라는 단어가 쫙 파악이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국제라는 카테고리에 속할 사후 확률이 뭐냐 하는 건데 그 사후 확률은 이거 다음의 것에 비례한다는 거죠. 뭐에 비례해? 각각의 단어가 중국이 출연했을 때 국제에 속할 사후 확률 곱하기 뭐 다른 단어 김영환이라는 단어가 출연한 조건 하에 했다는 조건 하에 이것이 국제에 속할 확률 대단히 낮겠죠. 곱하기 쪼르르 곱해가지고 성균관이라는 단어가 출연한 이상 이것이 국제라는 카테고리에 속할 사후 확률을 쪼르르 딱 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토픽이 국제에 속하는 사전 확률을 곱합니다. 와우, 되게 복잡하죠? 그나마 그래도 덜 복잡한 것 뿐입니다. 나약한 가정을 한 덕분에 곱셈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나약한 가정을 하지 않으면은 곱셈 말고 엄청 미쳐버리도록 복잡한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좌우지간에 이렇게 해서 사후 확률을 구한다. 토픽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시진핑이란 단어와 중국이란 단어 예를 들면은 얘네가 시진핑 나오는 뉴스 기사는 당연히 중국이 나오는 국제 기사겠죠. 얘네가 서로 간에 독립적으로 출연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뿐이다. 계산상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죠?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는 정신 하나로. 자, 토픽이 국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등등 여러 카테고리가 있죠. 단어도 수천 개인데 종류도 또 이렇게 많습니다. 기사에 한 단어가 주어졌을 때 토픽별로 사후 확률을 구하고 그중 가장 높은 확률 값을 가진 토픽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고 나면은 이게 사후 확률을 딱 요 뉴스 아티클 딱 접어들고서 보니까는 카테고리 정치, 경제, 뭐 연예, 스포츠, 국제 이렇게 있는데 얘가 국제에 속할 확률 10%, 경제에 속할 확률 1%, 정치에 속할 확률 5%, 연예에 속할 확률 3%, 그다음에 스포츠에 속할 확률 0.0001% 이렇게 되면은요.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았던 거, 사후 확률이 높은 거 뭐다? 국제. 그러므로 얘는 어느 카테고리에 넣느냐? 국제 카테고리에 딱 집어넣고 끝. 뉴스 기사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얘는 무슨 단어가 나왔고 그거의 사후 그 단어들 기준으로 봤을 때 쭈루룩 아까처럼 곱해줘서 사후 확률을 카테고리별 사후 확률을 딱 구해보니까 얘가 정치에 속할 확률 10% 아니면은 정치에 속할 확률 1% 뭐 경제에 속할 확률 0.1% 뭐 연예에 속할 확률 무슨 뭐 0.0001%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가장 확률이 높은 사후 확률이 높은 그 카테고리 아까 경제라고 했어요? 그쪽에다 딱 집어넣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티클들을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집어넣는다 하는 건데요. 그걸 언제나 계산하고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요즘 다 빅데이터의 시대이고 여러분들 또 심하게 나가면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계산을 계속 하잖아요. 수천 개에 걸쳐서 수백만 개에 걸쳐서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은 컴퓨터가 전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GPU 요즘 뭐 그래픽 카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가 되게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연예, 증권 뭐 이런 것처럼 토픽이 확연히 다르면 다행인데요. 긍정, 부정 카테고리 구분 짓는 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또 됩니다. 이거 뉴스 내지는 뭐 분석 보고서를 딱 켰는데 분석 보고서 내지는 뉴스 아티클이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 뉴스가 막 나왔는데 그죠? 이거 긍정 뉴스로 카테고라이즈 해야 돼요? 부정 뉴스로 카테고라이즈 해야 돼요? 테슬라만 나오면 긍정이라고 하면 되죠. 그런 인생 편합니다. 근데 문제는 테슬라도 나와 있고 현대차도 여기 카테고리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카테고리가 아니라 그 여기 회사 언급된 거 보면 그러면 이걸
테슬라의 긍정적인 게 현대차에도 항상 긍정적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현대차에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이러고 나면 이거 카테고라이즈 하기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트레이닝 셋을 분류하는 사람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를 트레이닝 셋 시범을 보이는 그 사람이 1000개 내지는 10,000개에 걸쳐서 이걸 계속 읽으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카테고라이즈 한다. 정말 고문을 하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이브 베이지언으로 야후 주식 종목 토론방, 종토방이라 그러죠.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종목 토론방에 뭔가 왈가왈부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주가가 영향을 받는가 하는 연구를 제 스승님이신 우리 머레이 프랭크 교수님 여기 계신데요. 이분이 하셨습니다. 안트바일러라는 교수님하고요 같이 했는데 이 양반은 동물학자세요. 학부 출신이. 예. 카테고라이즈 하는 거 잘 아시겠죠? 카테고리 정하는 거. 나이브 베이지안의 빅 팬이십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야후 종목 토론방에 가가지고, 160만 개의 종목 토론 메시지를 다 다운로드 받았어요. 2000년대 초반에. 얼마나 심한 노가다가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시면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자동으로 뭐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누가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RA들이 고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사과정 학생들, 대학원생들이 죽도록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는 그 중에 1000개를 랜덤으로 딱 뽑아가지고 뭐 해요? 시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긍정이다, 부정이다 하는 걸 다 수작업으로 카테고라이즈 했다 하는 겁니다. 누가 했다? RA들이 했다 하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0만 개 넘는 아티클에 대해서 뭐가 했다? 컴퓨터가 기계학습, 나이브 베이지언으로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찾았느냐? 메시지들이 주가 수익률을 예측하고 통계적으로는 유의한데 거래 비용을 제하면은 별로인 정도로 아주 미미하게 예측은 하고 대신에 수익률의 변동성은 많아지더라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종토방에 이 주식 아시아나 지금 사세요 막 그러면은 누군간 반드시 반대를 합니다. 안티는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이 막 떠오르고 서로 싸우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디서그리먼트, 트레이더들 간의 의견 불일치가 가격에도 나타납니다. 이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이제 이런 싸움박질 하는 게 나타나고 그것이 트레이딩 볼륨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주가의 변동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만 쭉 가는 거는 미미한데 이게 심하게 더 흔들린다 하는 거를 발견하셨습니다. 옵션 트레이더들한테는 변동성이 중요하죠. 예, 그런 것들 돼 있고요. 한국 종토방에서 데이터 크롤링 하는 거 이런 거 가보시면 나옵니다. 종목 토론방 관련한 거. 그 다음에는요, 이 양반이 계속 연구를 하십니다. 그러더니만 최근 들어서 18년이죠. 2018년에 사나티라는 미네소타 제 후배가 되겠는데 이 교수랑 같이 연구해서 논문을 내는 게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신문 기사 지난번에 종토방이었잖아요. 종토방은 비전문가들이 막 뭐라고 그냥 헛소리 할 수도 있는 건데 짤막하게 헛소리 하는 건데 이거는 전문가께서 신문 기자가 길게 쭉 인덱스로 얘기하는 것들이죠. 이거 6만 개를 가지고서 또 나이브 베이지언 클래시파이를 하셨습니다. 누가 고생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양반이 죽어라고 이걸 카테고라이즈 했다는 거죠. 시범을 보이시고 일정 숫자에 대해서 나머지는 기계가 따라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긍정 뉴스와 부정 뉴스에 걸쳐서 보면은 비대칭적인 주가 반응이 있더라 하는 걸 발견했어요. 긍정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과민 반응, 오버슈팅, 신나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개미들이 확증 편향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좋은 뉴스가 나오면 너무 과도하게 좋아하다가 오버슈팅 됐네. 이 산이 아닌 갭이야. 저 산인 갭이야.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 정도로 내려간다 하는 거. 구체적으로 이게 몇 퍼센트냐 하는 거는 연구할 때마다 조금 다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 내려가는 포션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원상복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위에서 이제 올라간다는 거.
그 다음에는 부정 뉴스에 대해서 지연 반응이 있다 하는 거는요, 요 빨간 선이 되겠습니다. 훅 내려가야 되는데 이때도 확증 편향이죠. 무슨 확증 편향이에요? 이 주식 나쁠 줄 알았어! 하고 확증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주식 좋은 주식인데, 이거 좋은 주식인데 그렇게 나쁠 리가 없어. 현실 부정하는 거죠. 현실 부정. 확증 편향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실 파악이 늦어져요. 그러니까는 제때 확 떨어지질 않고 지연해서 쭈루룩 드리프트가 생긴다. PEAD 기억나시죠? PEAD. 그거랑 비슷한 것이 뉴스 미디어에서도 나타나더라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이 헤지펀드 매니저라면은 지금 뉴스가 딱 떴어요. 긍정적인 뉴스일 때도 오버슈팅 있네? 뭐합니까? 공매도 치시면은 여기서 돈을 벌 수 있겠죠. 부정적인 뉴스가 딱 떴어요. 어떡할래요? 공매도 치시면은 좀 더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헤지펀드는 공매도 칠 일밖에 없다. 뉴스 미디어를 보는 이상 하는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카테고라이즈 하는 거 나이브 베이지안에 대해서 이 비디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